인터뷰 나와요? 이 점 유의하시어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토요일 축구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노원 마들 스타디움에서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천FC 199의 경기 시즌 3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다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챌린저스 리그가 어느새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경기할 두 팀이 시즌 초반 스타트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네. 인기에 좀 반비례하는 시즌 초반 성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득점력에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수비력에서 좀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고 네. FA컵 광운대학경에서도 4골 실점을 했고요. 그렇죠. 실점하는 부분은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두 팀이 어떻게 보면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팀 감독 그리고 플레잉 코치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김강남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 겨울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왔고요.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을 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은 중고등학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동계훈련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팀이 구성이 되면서 합동훈련을 정상적인 훈련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 조금 성적이 좀 예상보다는 좀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서 어떠세요? 시즌 초반에 예상보다 좋은 성적 그거보다도요. 첫 경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주전 선수들이 다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직력이라든지 전술적인 이런 훈련을 제대로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중반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 돼야 이제 선수 간의 이제 호흡도 좀 맞추고 이제 K3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이 오늘 경기장에 처음 와가지고 만나보는 선수도 있을 정도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어떤 어려움이 제 바로 옆에 있는 저한테도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그래도 나는 오늘 이런 경기를 펼쳐 보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한마디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 유나이티드 경기하는 스타일은 이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팬들에게 좋은 공격적인 또 재밌는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골은 먹더라도 득점을 하면서 이제 훨씬 재밌는 경기를 펼쳐지고 있고 팬들이 요구하는 승리에 이제 목말라 하고 있는데 선수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이제 승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요. 서포터스들이 다른 어떤 구단보다도 서울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있고 또 선수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 또 프론트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지면은 일단 중반기 이후부터는 또 선수들이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실력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수들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다칠 수 있게 경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정현민 선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를 보니까 플레잉 코치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플레잉 코치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막전 승리 후에 부천이 좀 좋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좋지 못한 실점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점을 계속 하면서 좀 힘든 상황을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경기 조금 바뀌어야죠. 예, 많이 지금 단단히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헤르메스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온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렇게 멀리까지 좀 교통편도 안 좋은데 멀리까지 응원 안 해주시는데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짜 원정에서 값진 승점 3점 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 컨디션 어떤지 궁금합니다. 날이 좀 생각보다 많이 쌀쌀한데요. 선수들 컨디션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경기 나오시죠? 뛰어야겠죠. 아무래도. 오늘도 그러면 최전방에서 또 공격으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골 기대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득점을 꼭 성공하셔갖고 최근 분위기 좀 많이 반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단 한 명의 팬이 있는 한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 유나이티드 FC에서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심장이 멈추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심장이 멈춘 사망이죠. 네, 정말 큰일 나는데
그만큼 승리를 향해서 질주하겠다라는 이제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일 텐데 사실 시즌 초반 성적이 너무 좋지를 못해요.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양 팀의 어떤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챌린저스 리그 최고 인기 팀들의 대결입니다 오늘. 그렇죠. 뭐 부천은 워낙 유명하고 서울 유나이티드도 굉장히 열광적인 서포터즈로 유명한 팀이죠. 네. A조 플레이오프를 양주와 경주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즌 초반은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할 이 두 팀도 그 자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두 팀이란 말이죠. 저 뭐 사실 2강이라고 많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리그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보면 또 두 팀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축구공이 나왔는데 가만 서 있는 축구공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임의로 흔든 건 아니고 바람이 부을 만큼 이제 세게 불고 있는 오늘 날씨이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 경기하기 글쎄요. 햇빛만 본다면 그리고 기온만 놓고 본다면 경기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글쎄요. 이 바람을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면서 그런 멘트를 드렸었죠. 시작이 좀 좋지 못한 서울 유나이티드예요. 시즌 대대적인 보강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뭐 노종건, 정종관 이 선수들이 새로 들어왔고요. 네. 뭐 장학영 선수도 지난 시즌 들어와서 건재하고 상당히 좋은 팀으로 거듭났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팀이 이 서울 유나이티드입니다. 인터뷰 전에 김강남 감독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김강남 감독이 얘기하는 거 좀 전 팬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처음 보는 이제 처음 보는 선수들도 좀 있다. 뭐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모이기가 좀 힘들다. 팀 사정을 좀 얘기를 하더군요. 저 동계훈련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힘들겠죠. 서울 유나이티드 뭐 아시다시피 2007년 이제 초대 우승팀인데요. 올해는 그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서울 유나이티드 변화가 좀 있는데 홈그라운드를 이제 효창구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저 초창기에는 이 잠실 종합운동장을 사용을 했었는데 네. 대관료가 한 경기에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경기장으로 옮겼는데 오늘 첫 승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실 경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죠. 부천FC 1995가 FA컵 포함해서 이제 2연패예요. 네, 경희대와의 경기는 저희가 보내드렸고 네. 그 다음 이 챌린저스 리그 2라운드에서 또 양주에게 패배를 하면서 일단 첫 승 1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현민 코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본인들 스스로 좀 자초한 그런 어려움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차피 FA컵에서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챌린저스 리그에 올인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고요. 4백을 지난 FA컵 경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천이 이제 3백을 가동을 했었단 말이죠. 4백이 전환 언제쯤 좀 분명히 이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희 부천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4백 전환을 시도를 좀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어쨌든 3백보다는 공격하는데 좀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시즌 초반에는 수비에 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앞으로 4백으로 전환이 된다면 공수 양면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부천 팬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4백과 3백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경기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경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실 경기장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그 좋은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체육인들 특히 이제 축구 관계자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한 경기 사용하는데 2천만 원이면 사실 국가대표팀도 거기서 경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좀 방안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소문도 좀 들리고 있고 네. 축구계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가 잠실 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팀이 하나 정도 더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축구인들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심판 4명이 보이시죠? 주심의 서동진씨, 김진만 부심, 원월 부심, 그리고 대기심의 김진홍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경기 전에 양팀 감독과 선수 분위기가 사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들과는 조금 분명히 좀 차이가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원인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정현민 코치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경희대와의 FA컵 경기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판정 때문에 어쨌든 그 골이 결국에는 승부를 가른 골이 됐거든요. 그렇죠. 부천으로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전골을 득점하고 바로 또 실점한 부분, 그런 부분은 또 부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서유는 김광남 감독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베스트 멤버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팀이에요.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플레잉 코치, 중고등학교 코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훈련하기도 쉽지 않고 경기 때 오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상주상무죠? 이 상무보다 선수들 오고 가는 게 더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항경 선수를 아마 이제 하프타임 때 아마 장항경 선수 인터뷰가 잠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유나이티드의 장항경 선수가 들어가면서 사실 뭐 이런 말씀은 팬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그 이름값으로 볼 때 장항경 선수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선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대표도 경험을 했고요. 네. 성남의 왼쪽을 붙박이로 지키던 선수기 때문에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은 모든 팀 이름이나 감독 이름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대한민국 축구에 부는 어떤 트렌드,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사실 뭐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우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공격수로 나서면서 어제 보여줬던 또 온두라스와의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수비 쪽에 치중했던 선수들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인데 장항경 선수도 이제 서유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김정우 선수야 뭐 대학 때까지는 공격 쪽에서 좀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공격적인 재능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장항 선수 초반에는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유가 특급 공격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장항경 선수를 올려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항경 선수 근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 평일에는 열심히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운동하는 시간이 되면 또 와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한다. 뭐 운동하는 것은 뭐 프로나 아마추어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또 장항경 선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 또 K3에서 워낙 유명한 스타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경기 글쎄요 골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글쎄요 뭐 경기 시작하면 알겠지만 또 워낙 이 성남에 있을 때부터 기동력이나 스피드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던 선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챌린저스 리그 3부 리그 격인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최상위 레벨로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골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노원구에 간판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부터 이 노원구에 위치한 마들 스타디움으로 홈그라운드를 옮겼습니다. 아까 관전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첫 승 홈그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팬들에게 그만한 선물도 없을 것 같아요. 저 뭐 워낙 계속해서 승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즌 첫 경기가 개막전, 홈개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네. 이제는 좀 첫 승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를 선수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팬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게 있는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계를 하다가 약간 좀 떨리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계석은 그늘에 있고 굉장히 춥거든요. 아마도 좀 목소리가 좀 달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선수들 하고 있는 게 이제 장비 검사죠. 그렇죠.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금지된 장신구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신가드라고 하죠.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액세서리는 뭐 어떤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저 뭐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도 다 안 되고요. 상대편 이제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심도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 말고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뭐 사실 반지나 목걸이 잘못 착용했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귀걸이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장비가 도대체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장비 검사를 뭐 어떤 걸 하느냐, 뭐 그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요즘 축구 팬들은 참 축구 경기 자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제는 선수로 생활체육 선수로 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심판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 어떤 축구에 관련된 여가나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의 질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노원 마들 스타디움 경기 이전에도 또 사회 축구인들이라고 말씀드려야죠. 또 세 팀이 오셔서 약 한 3시간 동안 이제 풀리그로 또 돌아가면서 또 경기를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그만큼 축구의 저변이 또 넓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또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요즘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못 뛸 정도니까요. 지금 아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팀 중계석을 기준으로 화면 왼쪽에 서울 유나이티드 서포터즈들이 위치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부천의 그 유명한 헤르메스가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양쪽에서 북을 쳐대니까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헤르메스가 앞선 2경기에서 좀 부진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분을 사겼었거든요. 네. 그 분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 선수들은 저 헤르메스 무서워서라도 경기 정말 잘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보고 후기 올리는 팬들이 뭐 어떤 점이 부족하다, 어떤 점이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경기력에는 큰 불만이 없는데 그러고 지면은 팬 입장에선 진짜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좀 양팀 모두 경기를 잘 하고 서로 모든 팀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경기 더 잘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FA컵을 제외하고 챌린저스 리그를 이제 오늘로써 이제 3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는데, 사실 저희 중계만 하게 되면은 골이 그다지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지난 2경기는. 오늘은 좀 골이 좀 많이 터지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2008년에 붙었을 때 지금 5대5 스코어가 한번 났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좀 다득점이 나는, 이왕이면 골이 좀 많이 나는 경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전적이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2008년부터 이제 양 팀이 맞대결을 계속해서 펼쳤는데 차이가 크게 나진 않죠. 2승 2무 1패니까요. 사실 오늘 여기서 서울이 이긴다면은 동률이 되겠고, 부천이 이기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양 팀 주장이 나와서 진영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장하경 선수가 서울 유나이티드의 주장이고, 부천은 박문기 선수네요. 경기장 위치를 잡았군요. 경기장 왼쪽이 서울 유나이티드, 경기장 오른쪽이 부천이 위치를 합니다. 양팀 모두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워낙 유명한 유니폼들이죠. 부천은 자, 선수 명단이 나왔습니다. 선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죠. 서울 유나이티드 김강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노정곤, 이재명, 김규태, 신은빈, 조성준, 고재윤, 임민균, 곽선호, 지현정, 장하경, 최현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부천FC도 선수 소개를 해드리죠. 감독이 곽창규 감독이죠. 박창규가 아니고 곽창규 감독입니다. 박문기, 이설민, 김대환, 한석진, 신강선, 한태진, 한민석, 최주봉, 이종호, 김종만, 강우람 11명의 선수입니다. 뭐 나올 선수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베스트 멤버를 꾸리기가 사실 좀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국가대표였던 김영철 선수도 선수 명단엔 있는데 네. 계속해서 출전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생활체육과 엘리트 축구 만남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의 서울 유나이티드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진행하겠고요. 붉은색 유니폼의 부천FC 199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기 초반 왼쪽을 파고들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 서울 유나이티드가 이제 서울의 그 챌린저스 리그에 서울 더비가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서유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해요. 저희도 편의상 서유라고 여러분께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두 팀 서울 더비는 또 인터리그를 통해서 또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워낙 또 유명한 더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가서 중계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서유가 훨씬 더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팀이 맞붙는다면은 또 그게 또 전력 차가 그대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게 또 더비 경기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기 시작 전에 저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차 잘못하면은 이사솔 위원의 목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워낙 이 관중석과 이 중계석이 가깝기 때문에 게다가 바로 이분들이죠. 북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즈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천이고요. 자, 슈팅까지 페널티 나와야 안쪽인데요. 되겠는데요. 자, 뒤쪽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요. 장하경 선수는 멀리서보다 한눈에 띄는군요. 저 어떤 또 주장 완장을 또 메고 있기도 하고 네. 풍기는 포스가 좀 다르죠.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키가 큰 선수가 아닌데도 멀리서 보는데도 아주 눈에 확 띕니다. 지금은 다리가 좀 높이 들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간접 프리킥이 선언이 됩니다.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경주에서 개막전 때 또 팬 여러분께 잠깐 또 해드렸어요. 그 차이점이 있다고. 뭐 어떤 경우에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느냐,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느냐보다는 파울이 일어났을 때 심판의 어떤 행동, 제스처를 보면은 저게 간접 프리킥인지 직접 프리킥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시하는 심판 강습회가 제일 하위가 3급이거든요. 네. 3급 필기시험 때는 이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심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축구 보시면서 공부를 조금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의 벤치가 잠깐 나왔었는데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서 벤치에 앉아들 계십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위험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기장 분위기가 조금 산만해요. 사실은 좀 경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경기 외적인 면에 좀 많이 눈이 가게 되는 그런 좀 구장 환경인데 이런 쪽에서 중계하기가 사실 저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바람이 이제 화면으로 보시기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부천 안쪽에 신강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뒤쪽으로 내주고 다시 한번 신강선 안쪽으로 연결합니다. 페널티를 안쪽에 받쳐주는 선수가 지금 위험한 플레이죠. 그렇죠. 지금은 자, 지금은 심판의 판정은 공격자 서유의 공격으로 반칙을 선언이 됐어요. 글쎄요, 공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를 좀 막았다는 아하. 주심의 판정인 것 같습니다. 서유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오늘 서울 유나이티드는 본인들 진영에서 볼을 가지고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글쎄요, 저희가 팬들 목소리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헤르메스들의 어떤 극성은 극성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팬들의 모습인데 뭐 판정 하나마다 이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거든요. 저 뭐 사실은 본인이 지지하는 팀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요.
어느 정도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은 저희가 좀 중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낮은 프리킥이었는데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으면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노종건 선수가 인천에 있을 때는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수비 라인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누부십니다. 이분들만 봐도 굉장히 눈이 부시군요. 헤딩 뒤쪽. 자, 멀리 나가지 못해요. 서윤 자, 수비가 슛 나온다. 불안해. 잘 골이 들어갔습니다. 터집니다. 한민석. 경기 시작한 지 5분밖에 지나질 않았거든요. 부천FC 한민석이 팀의 첫 골을 터뜨립니다. 자, 지금 부천이 원정 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운전합 혼전 중이었거든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종호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죠. 저는 한민석으로 봤거든요. 자, 뒤쪽에서 한민석이네요. 지금 카메라가 이종호 선수를 잡아줬었는데 한민석 선수가 셋피스 상황에서 올라와서 오른발로 선취골을 터뜨려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부천FC 등번호 24번이죠. 한민석이 첫 골을 터뜨립니다. 글쎄요, 한민석이 좀 뒤쪽에 처져 있는 선수인데 유나이티드 팀의 24번 선수가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전반까지 세트피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죠. 뭐 공격수 못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어제 온두라스전에서 이정수가 또 골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골 넣는 수비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민석도. 이정수 선수도 뭐 잘 넣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글쎄요, 오늘이 더 이 골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장하경 앞쪽으로 길게 넘겨줍니다. 자, 김규태가 수비가 좋죠. 김규태도 서유를 대표하는 또 공격수란 말이죠. 사실 에이스죠. 10번을 달고 있고 공격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일단 아주 초반입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뭐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 라인이 세 선수가 지금 뒤쪽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1대1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3백과 4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경기 중간중간 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천은 오늘도 뭐 여전히 또 3백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유나이티드는 장하경 선수 바로 뒤쪽에 또 4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종민 선수가 감독님을 맞췄습니다. 곽창규 감독도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재빠르게 또 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감독님들의 순발력도 참 어떤 최근 들어서는 볼만한 어떤 볼거리 중에 하나예요. 요즘 사실 저런 것도 쇼맨십이거든요.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때는 감독님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K리그에서는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뭐 황선홍 감독이라든지 신태용 감독은 공이 날아오면 가볍게 이제 발로 컨트롤하면서 선수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상황 보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카메라로 공이 좀 향하지 않게 선수들이 조심해야겠습니다. 코너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부천은 코너킥도 무섭거든요. 자, 부천의 첫 번째 코너킥. 조금 짧은데요. 또 이쪽으로 흘렀고 서유는 계속해서 수비가 불안불안합니다. 깃발이 옵사이드 올라왔습니다. 깃발이 올라갔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옵사이드가 서유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좀 느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옵사이드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화면 바깥쪽에서 슉 하고 나타났군요. 이렇게만 보면 또 옵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뒤쪽 서유가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전반 초반의 모습입니다. 저 부천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고 뒤쪽엔 또 센터백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짧게 나가기도 쉽지 않고 길게 나가기도 쉽지 않고 네. 일단은 좀 전방으로 나오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현민 코치가 오늘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모습 보강해서 좀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 초반은 일단 그런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볼 컨트롤 볼이 발에 밟혔죠. 일단 볼을 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보고 잠깐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응원의 응원의 음성과 저희들의 음성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중계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금 그라운드가 좀 과열이 되고 있는데 주심이 컨트롤을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앞쪽 다 두 선수가 엉켰는데요. 앞쪽으로 찔러주는 건 그러나 여의치 않고 다시 한번 뒤쪽 장하경이 이어봤습니다. 왼쪽 김규태 오른쪽에 지금 돌아나간 선수 있어요. 안쪽으로 찔러주죠. 오른쪽으로 잘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볼을 살려냈고 가볍게 한 명 왼발로 올려줍니다만 조금 어설펐네요. 뒤쪽에서 지금은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약간 좀 푸싱이 있었어요. 사실 저렇게 되면은 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임민규 선수 파울로 끊으려는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뒤에서 밀게 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민규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좀 뒤쪽에서 좀 날아 들어가는 과정이 썩 매끄럽지만은 못했거든요. 사실 무릎을 굉장히 높게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다치지 않게 선수들이 경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넘어진 선수가 또 부천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신강선이란 말이죠. 저 부천의 뭐 골잡이죠. 골 찬스가 왔다 하면은 뭐 거의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서로 좀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지난 FA컵 경기에서도 전반전 내내 부진하다가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단 한 번의 찬스를 또 골로 성공을 시켰던 신강선인데 부천에서는 그만큼 또 공격의 공격 전술의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민규가 비교적 경기 이른 시간에 지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임민규 선수는 앞으로 경기를 하는데 좀 조심해야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죠. 네. 자칫하면 또 경관장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천은 임민규 선수 쪽을 좀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환, 한석진. 자, 가볍게 한 명 제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한 명 제치는 과정. 그러나 손으로 좀 낚아채는 동작이 좀 있었습니다. 조성준의 파울이죠. 자, 오늘 부천 선수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서울은 부천의 이 분위기 빠르게 꺼트리지 않으면 오늘 경기 굉장히 힘들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설민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반대쪽에 4명, 5명의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설민 올라가죠. 페널티리 안쪽. 그러나 골키퍼가 손으로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골키퍼는 21번 달고 있는 고재윤 선수입니다. 자, 지금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죠. 이단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부천인지 서울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저 이 응원 소리만 들으면은 오늘 부천의 연습구장에 와서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여태까지의 모든 응원은 전부 부천에서 나오는 응원입니다. 자, 글쎄요. 서유가 좀 지금 미끄러져 넘어졌죠. 자, 잘 잡았습니다. 앞쪽 신강선 왼발. 그러나 고재윤 골키퍼 선방. 지금은 좀 강하게 슈팅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서울이 역습 과정에서 일단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볼 잘 잡아놨고
절명의 대전인데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신강 선수 슈팅이 좀 아쉬워요. 본인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수비가 거의 2발 정도 뒤에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광선이 두 번째 골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부천FC의 서포터즈들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에 모든 응원구호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서울 유나이티드 앞쪽 뒤로 흘려주죠. 손발에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인데. 자, 지금 파울 아니에요? 안쪽 넣어주죠. 잘 돌려줬습니다. 페널티리 안쪽 한 명 접고 옵니다. 뒤쪽 김규태예요. 김규태 왼발 슛! 빗나가는군요. 빗나갔습니다. 김규태와 안쪽에 있던 최연서 선수가 호흡을 한번 맞춰봤습니다만 서울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슈팅은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장학경 선수가 잘 빼줘서 안쪽에 있는 곽선호 그리고 김규태까지. 자, 여기서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이 최연서의 발에 걸리나 싶었습니다만 뒤로 그대로 흐르고 말았어요. 미드필더 싸움이 좀 치열하죠. 오늘 아무래도 자, 지금 또 지금은 수비 처리가 좋았습니다. 그라운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니까 저희 중계도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자체에 집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100경기 가까이 중계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집중하기 정말 힘듭니다. 자, 좌우로 글쎄요, 오른쪽으로는 좀 고집스럽게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좌우로 좀 흔들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 지금 볼 잡고 있는 저 위치에서는 저희가 선수들 등번호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중계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이고요. 이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의 선수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페널티 에리아 안쪽 뒤쪽으로 흘러주는 공. 오른쪽에도 뒤에서 주고 자, 들어가죠. 좋은 넘어가죠. 패스 최연서. 아하, 골키퍼가 이마저도 됐습니다. 빗나가는군요. 골키퍼 선방. 지금은 한태진 골키퍼가 나오지 않았으면 영락없이 실점을 할 뻔했던 부천입니다. 글쎄요, 지금 너무나 잘 찔러 줬었는데 신은민 선수가요.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드로인이 좀 빗나갔죠. 그러나 뒤쪽에서 볼을 받치고 있습니다. 장하경 넓은 곳으로 잘 연결해줬고 다시 한번 앞쪽 바라보죠. 띄워집니다. 김규태 쪽. 그러나 수비 헤딩. 김대환의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는데요. 볼 잘 빼냈어요. 잘 열어선 열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죠. 페널티리 안쪽 1대1. 그러나 수비가 발을 쭉 뻗어서 걷어냅니다. 자, 슬슬 경기가 이제 달아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 한번 벗겨냈으면 바로 골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수비가 굉장히 잘 마크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만 심판이 의도했던 경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끊었죠. 그렇죠. 이 어드밴티지 룰은 심판이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부천이 끊어내면서 다시 프리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파울이 있었는데 심판은 여기서 어드밴티지를 줬거든요. 하지만 이후 흐름이 바로 또 부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뒤늦게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또 막무가내로 보시다가는 또 심판에게 항의합니다. 또 편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왼발로 넘겨주죠. 그러나 헤딩 멀리 나가지 못하고 높게 솟구치는 공. 다시 한번 볼 이어봤습니다. 앞쪽에 신강선이 뛰고 있습니다만 장하경이 잘 수비를 해주는군요. 오늘 장하경은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보다는 페널티를 안쪽 들어갔어요. 안쪽! 오늘 한태진 골키퍼 바쁩니다. 지금도 골문만 지키고 있다가는 또 한번 다소 위험한 찬스도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적절하게 잘 나와서 다시 공을 잡아줬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1대0입니다만 서울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요. 모두 0대0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 시간에 앞서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부천 선수들도 뭐 지금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전반 초반과 비슷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주봉 선수가 데드된 볼을 지금 쓸데없이 좋아요. 건드리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자, 최연석 뒤쪽 볼 나가지 않았죠? 지금 저 부분이 저희는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카메라로 중계석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너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경고받았던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코너킥 넘어가죠. 왼발로. 오늘 양팀 코너킥이 조금씩 짧은데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으로 내주죠. 오랜만에 서울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지금 나가나요? 나갔군요. 지금 사실 볼 컨트롤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볼이죠. 저 뒤쪽에서 날아왔고 네. 자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곽창규 감독이 선수에게 한번 다그쳐봤는데요. 골 넣는 흐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서울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곽창규 감독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선취골 넣고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또 서유에게 분위기를 아예 내줄 수가 있거든요. 곽창규 감독도 선취골 넣은 다음에 움직임, 선수들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체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뒤쪽. 자, 이번에는 또 서유의 서포터즈들이 목소리를 높이는군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반대쪽. 그러나 볼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대세가 4백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3백도 장점이 없는 수비 전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수비하는 데만 봐서는 3백도 굉장히 또 맘먹고 탄탄한 수비를 할 수가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인 방어에서는 3백이 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거의 원톱 또는 투톱인데 그렇게 되면은 3백 같은 경우에는 원톱을 센터백 3명이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전형을 자주. 자, 지금 빠졌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몸싸움 치열한데요. 안쪽으로 파져 들어갔죠. 골키퍼와 1대1 단독 찬스. 옆쪽으로 내서 신강석 골! 두 번째 골! 옵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부천FC 팀의 두 번째 골을 전반 22분에 터뜨립니다. 자, 다른 거 말씀드릴 필요 없고 포백의 위험성이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천의 서포터즈 헤르메스 난리 났어요. 지금 부심츠 쪽으로 가서 항의를 하다가 여기서 잘 빠져 들어갔고 이종호가 뭐 욕심부리지 않고 신강선에게 잘 내줬죠. 사실 뭐 이 전 과정에서 옵사이드이지 않았느냐 서유 선수들이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부심은 옵사이드 선언하지 않았고요. 이종호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신강선에게 연결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공이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부심은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만 보고 있었는데 네.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두 번째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서유가 분위기를 올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골은 좀 뼈 아픈데요. 이 부천이 FA컵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골 득점하고 바로 실점하면서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네. 다시 분위기를 좀 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유는 빠른 시간 안에 좀 만회골을 터트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유가 베스트 멤버를 나서지 못한다 시즌 초반. 왜냐 워낙 지금 중고등학교 전국 대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또 빠졌어요.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군요.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도 김대현이 절묘하게 포백 뒤로 수비라인 뒤로 공을 빼줬는데 부천 오늘 정말 몸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에 좀 집중을 못한 거 저희가 좀 산만한 중계를 조금 했지 않았나 뭐 이런 반성을 좀 경기 중간에 했었는데 골이 경기를 집중하게 만들어주는군요. 이제 경기력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글쎄요, 이 홈팀 서유가 좀 반격을 잘 해주면 경기장이 좀 더 달아오를 수가 있겠는데 부천이 오늘 워낙 경기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서유의 멤버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현직
학원 축구에서 코치, 감독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가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조직력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마도 그런 면에서 시즌 초반 한 4월 달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김강남 감독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파울이죠. 지금도 공을 방출하는 과정에 있는 선수에게 발을 내밀어서 스터드를 좀 위로 들었었거든요. 네. 경고가 주어지겠습니다. 18번으로 보이죠. 조성준 선수의 팀의 두 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양 팀 모두 파울이 그렇게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 사실 파울 개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격렬하죠. 그렇죠. 또 게다가 작은 파울만 나와도 지금 양쪽 서포터즈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듯한 그리고 거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규태 단독 돌파 여의찬찬 뒤쪽으로 내주죠. 자, 중앙에서 한 명 제치고 뒤쪽으로 내주는 공. 자, 앞쪽 바라보죠. 넘어갑니다만 좀 흘렀어요. 자, 지금 오왼발 그거 자, 벗어났죠? 지금 벗어났어요. 킥이에요. 한태인 선수 대단합니다. 저는 골인 줄 알고 골까지 외쳤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골 들어간 줄 알고 골망을 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다시 나오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핸들링이 아니냐 부천 선수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슈팅이 한태지 골키퍼 대단합니다. 정말 코앞에서 막았습니다. 자, 멀리 넘어가죠. 자, 넘어갔어요. 안쪽 오버헤드 킥. 그러나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게 거의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기록자 한번 보십시오.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오늘 양팀 대단히 정확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슈팅 숫자도 비슷하고 유효슈팅 숫자도 비슷한데 부천이 지금 두 골 또 앞서 있기 때문에 서울 선수들 골문 앞에서 집중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쪽 신강선, 그러나 헤딩으로 맞대응하죠. 뒤쪽에서 장하경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공격 최전방에서 서유는 26번 곽선호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울이죠. 자, 글쎄요. 저런 모습은 선수들이 항의를 하면서 경기가 지연된다면은 그만큼 또 재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든지 좀 적당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문기가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판정은 그렇다고 해서 번복도 걸렸어요! 골! 골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말의 골을 드디어 터뜨리는군요. 전반 28분. 역시 에이스입니다. 김규태. 오늘 5대5 나오나요? 글쎄요. 제가 항의 얘기를 하고 이게 팀의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문기 선수가 항의하면서 골문 앞까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코너킥까지 연결이 됐고 서울 유나이티드 팀의 10번 김경태 선수 서유는 두 번째 코너킥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벌써 세 골이 터졌습니다. 전반 이제 28분이에요. 코너킥 이번에 짧게 가네요. 뒤쪽으로 흘려주는 공. 그러나 그대로 흘렀고 장하경 다시 한번 내주죠. 왼발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반대쪽 길게. 그러나 수비가 헤딩.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는 공.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군요. 앞쪽 이번에 신강선. 자, 지금은 조성준의 태클이 경고가 한 장이 깊었는데 있는데 조성준 조심해야 돼요. 글쎄요. 지금은 충분히 경고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성준 선수가 동점골 넣은 팀 분위기를 자칫하면 또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만 여기서 파울이죠. 박문기 안쪽으로 넣었죠. 넘어갔어요. 걸렸죠. 왼발. 그러다 수비가 적절히 커버를 하면서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한 번의 역습. 자, 쪽으로 흘러주는 거 곽선호. 김규태 내주죠. 최연석 오른발! 오른발. 그러나 수비 병 맞고 굴절. 장강경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다시 한번 김규태. 나 지금은 파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앞쪽으로 연결이 내주는 됐습니다. 건 좋아요. 잘 빠져 들어갔죠. 자, 한석진 올라왔어요. 반대쪽 신강선 신강선 오른발. 골키퍼 골키퍼 받아냅니다. 선방. 저희 오늘 목 조심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규태 선수는 아직까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역습이었는데 이 패스가 워낙 좋았고 그러나 좋았는데 오재훈 골키퍼의 정말 멋진 기가 막힌 선방이었습니다. 오늘 기록에 양팀 골키퍼의 선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목 조심해야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많고 유효 슈팅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이 기세라면은 충분히 5대5 양팀 붙어서 가장 많은 골이 10골이 터졌었는데 오늘 충분히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5가 된다면 다음 주에 저 못 볼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 말이죠. 자, 헤딩 지금은 약간 누르면서 뜨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해봅니다만 최연선은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쪽 부천의 역습이 오늘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거의 역습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서울 선수들은 좀 조심해야겠어요. 뒤쪽으로 내주고 자, 앞쪽 바라보는데 선수가 많진 않아요. 자, 1대1 경합. 이설민이 앞쪽으로 자,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정비가 된 상황에서는 부천도 공격이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부천은 역습이 굉장히 무섭고 서유는 반면에 공격을 좀 잘 풀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김규태 한 방으로 또 많은 골을 터뜨렸고요. 글쎄요, 지금 부천의 3백 뒤 공간이 조금 좀 취약한 것 같은데 네. 서울이 일단은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만회 골을 터뜨려냈고요. 그렇지만 또 서울은 서유가 올라왔을 때 부천의 역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두 팀이 상대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오늘 경기가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 팀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오늘 경기를 가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모든 스포츠 경기는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잘 공략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파울이죠. 사실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고 잘 안 되면 이제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양 팀은 골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서 골을 얻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 과정에서 골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실점을 했던 팀이 준비를 이제는 뭐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보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오늘만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에서 얼마나 또 집요하게 파고드느냐가 오늘 몇 골이 더 터지느냐의 관건이겠습니다. 그게 잘 되면 5대5 경기 보는 거죠. 자, 지금 충분히 슈팅까지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벽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프리킥 기술이 워낙 좋아졌어요. 오른발 넘어가자!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정말 멋진 슈팅.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저 센치점은 몇 센티미터나 나올까요? 정말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네. 코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서포터즈들의 이 응원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응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응원곡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응원 서포터즈들이 사용하는 곡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거기에 가사나 팀 이름이 조금 바뀌는 정도인데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국가대표팀 경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자주 외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부천이 SK 시절에 가장 먼저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뭐 사실 2002년이 기폭제가 되면서 네 글자를 가진 팀들은 거의 다 썼었죠. 그렇죠.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천 SK 서포터즈들 헤르메스가 뭐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서포터즈들의 응원이 뭐 대단하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 부천이고 서유의 그 서울 유나이티드 사랑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또 사실 전통으로 보자면은 이 부천은 95년부터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팬들이 투자해서 만든 팀이거든요. 2001년도 창단이죠. 저 굉장히 모범적인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팬들의 사랑이 뭉친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어수선한 건 당연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프리킥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다시 한번 오른발. 그러나 이번엔 골키퍼 정면. 오른발 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은 한 번은 좀 높이 떴기 때문에 힘을 다소 좀 뺐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강도도 그렇고 약했습니다. 뒤쪽으로 슬쩍 흘려주는 공 신강선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뒤쪽.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분을 여자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경기 전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장내 아나운서의 팀 소개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부천에서 한번 들불같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부산 FC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네. 저는 신경전인 줄 알았습니다. 아하. 부산에는 참고로 챌린저스 리그 팀이 없습니다. 부천 FC를 부산 FC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저희도 놀랐고 서울에서도 서유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부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칫하면 정말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석진 앞쪽에 신강선이 있는데요. 자, 짧게 내주고 호흡이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싸움만 나겠습니까? 제 이름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거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그렇죠. 특히 이 이름 연고지에 굉장히 민감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앞쪽 서유가 서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앞쪽 최연서가 슬쩍 내주는 공. 그러나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또 넘어갔죠. 신강선 골키퍼 1대1 신강선 오른발. 그러나 골키퍼 선방. 고재욱 골키퍼 지금 벌써 세 번째 선방. 자, 이거는 정말 슈퍼 세이브입니다. 혼자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신강선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고요. 이건 뭐 글쎄 거의 실축이죠. 정말 엄청난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슈퍼 세이브보다 더 좋은 말 없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신강선 선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미리 넘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서유는 다시 한번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서유의 팬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하는 일이 없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경기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팀의 골키퍼가 주목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양팀 골키퍼는 대단합니다. 임민규가 지금은 약간은 좀 보복성 플레이가 아니냐, 그래서 서포터즈들 한번 또 들고 일어나는데요.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스터드가 좀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또 이 과정 이전에 서유 선수도 또 한 번 비슷한 또 파울을 당하면서 앞쪽에 또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또 한 명이 누워 있거든요. 등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데 26번 곽선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같은 파울을 하더라도 경고를 좀 안 받은 선수가 해야죠. 오늘 퇴장 나오면은 그 두 팀 중에 퇴장 한 명 나오면 그 팀은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퇴장 당한 팀이 꼭 질이랑 법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기더라도 정말 동료들이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박빙의 경기에서는 한 명 퇴장당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팬들의 원성은 또 어떡할 거고요. 아, 박문기가 앞쪽으로 길게 내차주죠. 헤딩으로 안쪽 넣어주고 페널티 자. 안쪽에서 볼 잡아냈죠. 돌아서는 과정. 그러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이죠. 자, 경기장 바깥에 지금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군요. 서울 유나이티드 17번에 마현욱 선수가 유니폼을 준비하면서 장비 검사를 받고 있고요. 글쎄요, 어느 쪽에서 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서울 유나이티드 부천의 역습 계속 이대로 간다면 오늘 대량 실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넘어가는데요. 뒤쪽 다시 한번 몸싸움. 자, 앞쪽으로 일단 길게 내차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 부천FC입니다. 서울 유나이티드 4번이군요. 4번에 노종권 선수를 빼고요. 17번에 마현욱 선수가 들어갑니다. 노종권 선수가 글쎄요, 이름값에 비해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전반전에. 서울 유나이티드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마현욱 선수를 교체한 것은 역시 4번 역습에 대한 어떤 노종원 선수 책임을 마현욱 선수에게 맡기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마현욱 선수가 최후방 또는 조금 앞에 배치될 수 있는 선수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저분이 마현욱 선수는 아닙니다. 자, 올라옵니다. 웬만한 높이로는 골키퍼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자, 노종곤 선수가 그 역할을 못 해줬다면 역시 마현욱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때 서울은 역전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김강남 감독은 주문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뒤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앞에 있는 선수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빠릅니다. 잘 따라 들어가요. 터치라인 따라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몸싸움 지금 이겨냈고 몸싸움이에요. 안쪽 신장선 오른발 왼발 접나요? 넘어가야죠. 그러나 슬라이딩으로 잘 막아냅니다. 오늘 신강선은 몸도 가볍고 결정력도 높은데 고재현 골키퍼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넘어가는데 고재현 골키퍼를 못 넘기네요. 자, 부천 또 셋피스도 굉장히 또 위협적인 팀이거든요. 올라옵니다. 자, 코너킥 넘어갔죠. 자, 헤딩 안쪽. 다시 한번 뒤로 왼발! 넘어가서 왼발. 그러나 앞쪽에서 마현욱 선수가 잘 방해를 해주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볼을 터치해서 방해하는 동작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는 길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킥을 못 해주게 하는 그런 방해 동작도 또 고급 기술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지금도 이 헤딩하는 경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떠주기만 해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좀 줘야겠습니다. 지금은 헤딩을 하지 못하게 이제 뭐 손으로 짚고 떴다 뭐 이런 판정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파울. 경기 후반이 될수록 파울 숫자가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자, 잘 연결이 됐습니다. 자, 뒤쪽 페널티를 안쪽 넘겨줍니다만 중앙의 수비가 워낙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백이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세 선수가 수세에 몰릴 때는 굉장히 간격을 좁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뚫기가 쉽지가 않죠. 자, 크로스 수비골 굴절된 공 뒤쪽으로 넘어갔고 이설민 선수가 다급하게 외곽으로 걷어냅니다. 자, 이델 패스 좋아요. 좋아요. 나가나요? 발이 올라갔군요. 터치라인으로 나간 게 아니고 골라인으로 아웃이 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박찬희 감독은 바쁩니다.
지금 두 골을 넣고 사실 3대1, 4대1까지도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골을 좀 넣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건 고재용 골키퍼 탓이에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서울은 전반 종료 직전에 동점까지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 부천은 가급적이면은 찬스 한번 왔을 때 한번 더 살려서 후반전 좀 편하게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두 팀 다 원하는 거예요. 뭐 축구란 것이 정말 신기한 운동이라서 90분 내내 한 골도 안 터질 수 있지만 1분 사이에 두 골도 터질 수 있는 게 또 축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0분 경기 끝날 때까지 안 보면은 손해죠. 넘어가서 슛! 호! 부천의 32번이죠. 이종우 선수가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골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고재영 골키퍼 손에 안 닿으니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재훈 선수의 손에 닿아야만 그게 유의 슈팅이군요. 기록하기 편하겠습니다. 헤딩으로 뒤쪽으로 넘겨주고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격수들이 스스로 슈팅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큰데 부천은 어쨌든 공격 올라오면 슈팅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신강성과 이종호 최전방에 있는 두 명의 선수의 그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후반전에는 또 교체 투입될 수 있는 정현민 플레잉 코치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김민우 선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부천은 공격 라인만큼은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이종호 자, 또 한번 걸리나요? 개인기도 좋죠. 다시 한번 잘 열었어요. 내주고 김대환. 왼발이죠. 김대환의 왼발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수비 맞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안쪽으로 잘 접어 들어갔어요. 반대쪽에 좀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없군요. 뒤쪽으로 내주고 다시 한번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신장 좋은 선수가 둘이나 있거든요. 자, 올라옵니다. 넘어가죠. 신강선 쪽 좀 기나요? 뒤쪽으로 그대로 흘렀고 주심은 여기서 휘슬을 부읍니다. 자, 이제 좀 침착하게 전반전을 마무리를 해야죠. 다음 챌린저스 리그 2011 전반전. 자, 한숨 좀 돌리고 2대1입니다만 경기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2대1 이상의 정말 재밌는 경기 전반전에 펼쳐졌습니다. 자, 사실 양팀 골키퍼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더 많은 골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양팀 시즌 초반과는 다른 경기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오늘 재밌는 경기 해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저희도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저희 스태프들도 좀 많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무려 3골이나 터졌습니다. 2대1 어떤 경기 내용인지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 장하경 선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전 얘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일단 두 골 너무 서유가 좀 이른 시간에 골을 얻어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앞쪽에서 막다가 뒤가 한 번에 뚫리면서 그렇게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코칭 스텝 입장에서도 그렇고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허탈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허탈함을 이겨내고 일단 한 골 만회골까지는 터뜨려냈습니다. 2대1입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 장하경 선수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잠시 후에 저희는 후반전 경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노원 마들 스타디움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장하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평일에는 항상 구청 가서 일하고 월요일 목요일에 이제 저녁에 이제 여기 서유 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서유 와서 운동하는 게 성남에서 운동하는 것과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는 팬들이 있거든요. 뭐 어느 팀이든 간에 운동하는 거는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선수들이 이제 프로 선수들보다 좀 약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 좀 세세한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서유 공격 전술의 어떤 핵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죠.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뭐 프로에서 만약에 제가 공격을 나가서 경기를 하면 들어올 공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여긴 또 이제 프로 팀들보다 이제 좀 밑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서울 유나이티드가 그 팬들의 어떤
응원, 뭐 이런 서포터즈가 굉장히 좀 좋은 팀들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프로 구단 못지않은 어떤 그런 서포터즈를 가지고 있는 서울 유나이티드인데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지금 초반에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뭐 팬들분들한테도 되게 좀 죄송스러운데 아직 뭐 초반 단계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 점점 뭐 저희 팀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장에서 선수가 뭐 실수하고 뭐 그래도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경기할 수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꼭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니요, 오늘은 공격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